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2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에는 학교 입학이나 새학년을 서서히 준비하느라 학용품 구매도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보통은 눈에 띄는 예쁜 디자인을 고르시거나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 걸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학용품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속지가 유난히 하얀 노트의 경우 표백제 같은 유해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또 지우개에서 좋은 향이 너무 강하게 난다면 독성 물질이 들어간 향료를 사용했을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방이나 필통 같은 제품의 경우에도 너무 화려하고 반짝이는 건 약품이나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서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겠죠. 그래요. 이런 세부 사항들을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안전성이 입증된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만 해도 더 착한 학용품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낮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지, 또 이렇게 포근하다 보면은 공기질이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공기질 또한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날씨가 조금씩 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날이 포근해졌는데요. 한낮에는 대전이 1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고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현재 대전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 정체로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앞으로 충남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내륙 일부 지역에서 안개나 방무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11도, 공주 13도, 대전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태안과 당진, 홍성 등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1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지만 밤부터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10대, 20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플렉스입니다. 네. 이 플렉스,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인터넷 기사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상황에서 이 플렉스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는지 이경림 씨는 알고 있죠? 많이 봤죠. 네. 이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것처럼 어떤 걸 구매했을 때 이거를 인증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나의 소비나 부를 과시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그 힙합 문화에서 많이 사용하던 단어인데 최근에는 물건 자랑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의미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네. 예전에 유행했던 자기 PR 시대, 이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자기 PR 시대, 너무 옛날 말인가요? 아니요, 같은 말 맞습니다. 예. 쉽게 생각해서 자랑하기, 네. 뽐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누구나 한 가지쯤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꼭 있잖아요. 이번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플렉스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가족 여러분은 어떠실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나도 플렉스. 자신이 뽐내고 싶은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상큼 발랄한 비타민 같은 존재 이은주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앞에 미사여구를 많이 붙였냐면 네. 질문 하나 드리려고. 자, 이은주 리포터는 어떨 때 플렉스하고 싶나요? 이 플렉스요.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플렉스 버전으로 바꿔보면요. 네. 제가 못 갖춘 게 뭡니까? 이 마성의 꿀 보이스, 거기에 세월을 알 수 없는 이 동안 페이스, 거기에 인간적인 털털함까지 네. 더 할까요?
제가 괜히 질문했습니다. 네. 아무튼 좋아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네. 모습 좋습니다. 네. 예. 아주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래요. 가만히 듣고 보면 다 맞는 말만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오늘따라 자신감이 유독 넘치시는데 오늘은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충남 당진 당첨입니다. 이 당진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해 바다로 뱃길이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도시로의 이미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진은 뿌리 깊은 농경 문화의 역사를 배워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충남 당진의 농경 문화 이야기 지금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겨울의 끝자락, 포근한 햇살이 찾아온 2월. 충남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을 찾았습니다. 소설 상록수의 무대로도 유명한 곳이죠. 정겨움 가득한 당진의 매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해안 최고의 쌀 생산 지역인 당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당진에서 우리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실전에 앞서서 탄탄하게 이론부터 공부하러 가볼까요?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인 합덕제를 기념하면서 조상들의 농경 지혜를 배우기 위해 건립됐다는 합덕수립민속박물관. 시대에 따라 진화해온 물의 역사와 농경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이건 예전에 그림에서 많이 봤는데? 이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있는 논으로 이렇게 올리는 도구죠. 와, 신기하다. 이때는 용두레라고. 용두레. 낮은 곳에 있는 하천의 물을 높은 곳에 있는 논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도구죠. 이 합덕수리민속 박물관이라고 이름만 들었을 땐요. 네.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합덕제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고 합덕은 이 동네 지명이고요. 수리는 물을 이용하다. 그래서 농업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삽교천이 흐르면서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된 합덕읍. 일제강점기 이후 간석지 개발로 해안선이 단순해지고 농지가 발달했다는데요. 이 지역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계속해서 간척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없었으면 간척에서 이제 염분을 제거하는 역할이 어려웠겠죠. 야외에 자리한 농촌 테마공원에서는 다양한 수리기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강우량을 측정하던 치구기부터 해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던 해시계까지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농경유산이 가득합니다. 이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많이 보셨죠? 이거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뒷면에 나오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10,000원 지폐 뒷면에 나오는 전문 천체 관측기구 혼천인데요. 세종 때 하늘의 모양을 따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고 그 날씨는 바로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농부들. 그렇죠. 농업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뭐 하늘을 관측하고 또 비의 양이나 시계 같은 것들이 예. 다 이런 농업을 주로 하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합덕평야의 농업 용수를 조달하던 합덕제. 지금은 제방만이 남아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합덕제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또 지혜롭게 물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이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수압도 대단했을 텐데 이 저수지의 뚝이 다 곡선이에요. 또 뚝이 터지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었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쌓았던 그 석축이에요. 그 전에는 토축이었고 이 뚝을 쌓으면서 그 구호 아까 말씀드렸죠. 합심덕적 이름까지 유래가 되었던 거죠. 농민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었던 합덕제에 지난해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웬 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천연기념물 큰 곤이에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죠. 합덕제에서 만난 천연기념물 고니. 백조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툰드라 수완이라고 불리는 고니는 고위도 지역에서 살다가 겨울이 되면 한국을 찾아오는 겨울 철새라고 합니다. 고니는 몸이 무거워 하루 종일 다리로 지탱하고 설기가 힘들어서 넓은 호수가 필요하다는데요. 그런 점에서 합덕제는 고니에게 최고의 휴식처인 셈이죠.
천연 기념물인 고니가 네. 이 합덕제의 명성을 알고 찾아왔나 봐요. 그런가 봐요. 자연과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요즘 환경 문제도 많은데 여기가 그래도 깨끗하고 이런 자연물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곳이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직접 농촌 체험을 하러 떠납니다. 어떤 농작물들이 반겨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하우스가 있는데요? 뭐가 있지?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요? 사장님! 예.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긴요? 딸기죠. 이렇게 마시고 큰 딸기 보셨어요? 딸기! 예, 요새 한참 제철인 딸기. 와, 비타민의 보고. 비타민의 보고. 예. 한번 맞춰보실래요? 안 먹어봐도 맛있게 생겼는데 먹어봐야지. 예. 한번 맛보세요. 와, 맛있죠? 와 달다. 맛있게 잘 잡수네. 너무 맛있어. 하나 더 잡술까요? 야, 밑에 달려 있었어. 예. 이거 봐. 딸기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크고. 진짜 크다. 오늘의 주인공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붉고 선명한 색깔을 자랑하는 당진 딸기입니다.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농가에 저도 일손을 보탰는데요. 이 딸기의 꼭지를 잡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 톡 따주는 게 딸기가 포인트. 이제 그전에는 3, 4월이 제철이었었는데 요새는 1, 2월이 제철입니다. 근데요, 딸기에도 약간 품종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당진의 이 맛있는 딸기는 어떤? 요 품종은 전국에 한 85% 정도 되는 설양입니다. 달콤한 딸기를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어떤 걸 만들 거예요? 딸기 잼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딸기잼 만들기 스텝 1. 먼저 딸기를 손으로 살짝 으깨주고요. 약한 불에 끓여가면서 설탕을 부어주는데요. 뭉근해질 때까지 저어주는 게 포인트. 이 수제 딸기잼이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어요. 벌써 달달한 향기 나는 것 같아요. 완성된 딸기잼을 식혔다가 식빵에 발라주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제격인 샌드위치 완성. 이번엔 좀 더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됐는데요. 이번엔 뭘 만들어 볼까요? 딸기 샐러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딸기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마요네즈에 버무린 사과와 단감을 잘게 썰은 양상추 위에 얹어주고요. 담백함을 더해줄 메추리알과 새싹 채소까지 예쁘게 올려주면 맛도 영양도 가득한 딸기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네, 맛 좀 보세요. 먼저 달콤함이 일품인 딸기 샌드위치부터 크게 한 입. 이 잼 보이세요? 와, 이 잼을 듬뿍 발랐는데도 너무 달거나 하지 않아요. 이 상큼한 잼이 만나서 간식하면 요거만한 게 없잖아요. 이번엔 딸기 샐러드를 맛볼 차례. 과일과 채소가 어우러져 신선함과 상큼함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데요. 여러분, 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싱그러운 채소들이랑 어울리니까 정말 이 샐러드가 확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입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수확한 딸기지만 이렇게 맛있을 줄은 또 몰랐죠? 네. 남은 딸기도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떡해요? 딸기는 특성상 쉽게 무르고 상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과일 중 하나인데요.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냉동해 놓으면 아이들 간식이나 아침 간편식으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맛도 좋고. 이야, 아니 여기에 뭐 설탕이나 다른 거 물도 안 들어갔는데 그냥 딸기만 갈았을 뿐인데 진짜 맛있는 딸기 주스가 완성됐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참 좋아한대요. 와, 오늘 이렇게 당진에 와서 우리의 소중한 농경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싱싱한 제철 맞은 딸기도 수확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특별한 추억 쌓고 싶다면 당진으로 놀러오세요. 당진 합덕수리 민속박물관에서 사라져가는 농경 문화를 공부하고 딸기 농장에서 수확 체험을 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달콤한 봄바람 따라 여러분도 당진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당진에 우리의 농경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었네요. 이름이 좀 길던데. 예. 네, 합덕 수리 민속 박물관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박물관 주변에는 상록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심훈 기념관, 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교량형 전문 박물관도 있습니다. 박물관 투어 어떨까요? 이 각각의 테마가 다양해서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탐스럽게 익은 그 빨간 딸기 정말 맛있게 드시던데 네. 당진 딸기 그 맛이 어땠나요? 정말 네. 맛있었어요. 저는 조금 정말 맛있었어요. 한 상자 사와가지고 집에서도 먹고 있는데요. 아. 이 딸기가 서해의 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네. 그 색깔도 탐스럽고 유난히 또 빨간 색깔이 있고요. 향은 또 정말 달달하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만한 달콤한 딸기 정말 최근에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이 고당도 겨울철 비타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네. 예, 한 상자 사서 네. 집에다 고이 모셔놓고 저도 잠깐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혼자 맛있게 먹고 있다는 아하. 거. 예, 항상 알겠습니다. 제가 참 부족함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 당진 농경문화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딸기는 잊고 이제 퀴즈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이은주 리포터가 안내해 주시죠. 네, 딸기 맛은 제가 봤지만 오늘 아침엔 퀴즈로 좀 비타민 같은 활력소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보여드렸던 수리 기구와 관련된 문제로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보여주세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 관측기로 세종대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도록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치구기, 2번 혼천의, 3번 해시계. 네. 네. 세종 때 특히나 많은 발명품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 시절 과학자분들께서 얼마나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것을 만들었을지 참 혼신의 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었을지 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이경림 씨가 이런 힌트 혼신의 힘을 다해 드렸는데 네. 예, 혼나지 않을까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자, 혼신의 힌트 잘 예. 들었는데요. 자, 세 가지 중에 어떤 수리기구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혼천입니다.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장치로 지평선을 나타내는 둥근 고리와 지평선의 직각으로 교차하는 좌우선, 하늘의 적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눈금이 달린 원형 고리를 한데 짜맞추어 만든 것입니다. 네, 세종 때 만들어진 칠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서인데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이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이 생선 요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민물고기인 피라미나 빙어를 프라이팬에 동그랗게 돌려담아 기름에 튀긴 후 고추장 양념에 졸인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어죽, 2번 도리뱅뱅이, 3번 생선가스.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떤 생각이죠? 예. 네. 첫 아기 받았을 때, 태어났을 때, 다 이런 거 하잖아요. 도리도리 잼잼 까꿍. 까꿍까지 도리도리. 잼잼 까꿍. 예. 도리도리가 포인트죠. 네, 도리도리 잼잼 까꿍. 예. 아마 이 힌트 들으신 분들은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도리뱅뱅입니다. 도리뱅뱅이는 작은 민물고기를 팬에 동그랗게 두른 뒤 고추장 양념물에 튀긴 요리로 물고기를 뱅글뱅글 동그랗게 담는다고 해서 도리뱅뱅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등 충청도의 향토 음식으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면서도 매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네. 곧 있으면 빙어가 산란기에 들어가서 한동안 맛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금산으로 떠나서 이 도리뱅뱅이 한번 맛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우리가 도로 위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색깔의 도로 표지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갈색 표지판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도심 지역에서 사용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갈색 표지판. 갈색 표지판 보긴 봤는데 오. 이렇게 도심 지나갈 때 네.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다른 색을 많이 봤지. 오. 갈색 표지판은 어디 좀 여행 갔을 때나 좀 봤던 기억도 나고. 예. 저도 주로 도로를 다닐 때 이렇게 파랑, 초록 이런 건 본 것 같은데 갈색은 많이 못 봤네요. 예. 자, O일지 X일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잘 골라주셨나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갈색 표지판은 문화재나 관광지 또는 인근 명소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지역 도로와 도심 도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군의 도심 지역에서는 청색 표지판이 또 녹색 표지판은 전국 도로망에 주로 사용됩니다. 네. 차를 타고 지날 때마다 수많은 표지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무심코 지나친 그 표지판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었네요. 다음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저도 가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멀리서 일어난 일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천리안, 2번 근시안, 3번 천안. 네. 네. 뭐 이것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딱 든 생각이 발 없는 말이 이거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이심전심이라고 저도 그 힌트를 좀 드려보고자 했는데 네. 예, 선수 쳤네요. 통했네요. 두 분이 오늘 잘 맞으시는데요. 예. 자, 세 가지 중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천리안입니다. 천리안은 천리 밖을 보는 눈이란 뜻으로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을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나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뛰어난 관찰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우리 기술로 만든 환경위성 천리안 2B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와 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다섯 번째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스트레스성 장애 중 하나로 근육이 빠른 속도로 리듬감 없이 반복해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장애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불안장애, 2번 공황장애, 3번 틱장애. 네. 힌트로 모스 부호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모스 부호 이렇게 좀 위기 상황, 조난 상황에서 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따닥딱딱 뭐 따닥딱딱 따닥딱딱 뭐 이런 식으로 보내잖아요. 예. 약간 초침 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초침. 네. 틱틱틱틱틱틱틱틱. 모스 부호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네. 초침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네, 자 시간은 다 됐는데요. 정답 궁금하시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틱장애입니다. 틱장애의 틱은 본래 시계추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인데요. 틱장애는 소아에서는 매우 흔한 질병으로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등을 말합니다.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당진 소개해 주시면서 딸기 체험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당진의 그 딸기
그렇게 맛있다고 아까 소개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딸기 하면 논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논산 딸기가 맛있나요? 당진 딸기가 맛있나요? 엄마가 좋나요? 아빠가 좋나요? 그런 질문인데 이야, 예, 어떤 답변이 나올지 예. 전 둘 다 좋아하고 싶은데요. 둘 다 좋아하고 네. 싶다고요? 오. 논산 딸기도 사랑하고 당진 딸기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물 윤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채식 인구가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채식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집들이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누구든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특히 채식주의자들에게 더욱 반가운 곳, 그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숲속 깊은 곳, 여기 의문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는 산사나이.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아유, 공기 맑은 데서 림프절 독소 빼는 운동 좀 하고 있었어요. 아유 좋다. 저 몰라요? 나 몰라? 좌연인이야. 건강한 몸과 마음은 음식에서 옵니다. 영양과 맛을 사로잡은 채식, 나는 좌연인이다. 채식주의자들의 선택지를 넓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식 특집 먹방 좌선생이 채식 좌선생으로 변했어요. 이런 비주얼의 뷔페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을 좀 모실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또 아름다우신 사장님. 보니까 음식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곳은 또 어떤 음식을 하는 곳일까요? 제주도에서 나는 재료들로 매일의 메뉴가 예약 손님들의 특이사항이 반영된 메뉴로 준비되고요. 건강 음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암 환자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매일의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메뉴를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이쁜 용기에다가 음식 잔뜩 떠서 많이 한번 먹어볼게요. 야무지게 그냥. 뷔페 음식 담으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뿌이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뷔페에 왔습니다. 뷔페. 와, 고기도 있고 전도 있고 잡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사장님께서 이 최대한 여기 지역 제주 지역 내에 이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궁금했던 거. 고기. 콩고기. 고개는 그냥 소고기처럼 생겼습니다. 예끼 이놈, 너는 어떤 녀석이냐? 일반 어묵을 이게 그 강정처럼 달달하게 쫄깃쫄깃하게 잘 볶아낸 그런 듯한 느낌의 질감도 나고요. 그냥 딱 먹으면 고기구나 해서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채식이 어쩜 이리 맛있죠? 배 터지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진짜 좌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 바로 옆에가 다 곶자왈 지대거든요. 곶자왈 그냥 한복판에서 옆에 노루와 함께 밥 먹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아닌가? 킁킁, 어디서 꽃향기 나지 않으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각설이가 살찌고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살찐 각설이. 글은 너무 예쁘잖아요. 와, 이거 좀 얻어가고 싶다. 이거. 와, 딱 내 품인데? 와우, 그립감 너무 좋아. 우와, 이게 꽃밥인데 꽃 밑에 고추장이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밥 자체도 이 꽃을 넣어서 밥을 했기 때문에 약간 푸르스무름한 이 밥이 됐습니다. 보기 좋은 꽃이 먹기도 좋다. 콧노래가 슬슬 나오고 슴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게 비빔밥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 손을 이렇게 비벼줘야 돼. 채소들도 약간 계속 숨죽으라고 이렇게 비벼주면서 꼭꼭이게. 어떤 맛이냐고요? 몸으로 대답할게요. 넉다운 되는 맛. 몇 년간 먹었던 비빔밥 중에 1등이다 이거. 와하. 아유 방송이고 뭐고 그냥 먹는다 저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의 한줄. 내 안에 제주 자연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채식 퍼레이드. 아니, 이게 다 비건식이라고요? 나는 좌연인이다. 먹방 좌선생이 다시 한림으로 왔습니다. 저 한림 사람인 거 아시죠? 여기 지나가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곳이에요. 그냥 일반 카페인가? 뭐 식당?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음식 자체가 보세요. 뭔가 굉장히 푸짐하고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그냥 산뜻해요 그냥. 한계를 뛰어넘는 비건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100% 식물성으로 만듭니다. 베일을 한번 벗겨봐야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죠. 함박새 우아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조각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파동을. 와, 치즈 뭐야? 이거 그냥 치즈인데? 우리 다 속았어요. 이 치즈는 코코넛 오일로 만든 거라고요. 똑같은 치즈 맛이 나요 지금. 굉장히 고소하고 어떤 재료든 그 위에다가 이 치즈 하나 탁 올려주면 그냥 맛이 그냥 뻥 튀기가 되잖아. 그냥 그 맛이 그냥 그대로 나. 그리고 이 함박스테이. 아니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고기인데? 씹는데 그 기름 육즙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고기 아니야. 다 먹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 비건이다. 이건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아이러니하네. 자, 그러면 제대로 먹어주는 수밖에. 신성한 손놀림으로 의식 치르고 다 들어와. 비건식 라운드 1. 자연인데 불고기 버거. 와, 묵직해. 푸짐함에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 난 널 한 입에 먹을 수 있다고. 그런데 너 뭐야? 햄버거야. 살짝 쫄깃쫄깃한 그 콩고기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그냥 불고기를 안에다 넣은 것 같아. 신기하네. 비건식 라운드 2. 이거는 고기 맛이 아예 안 난대요. 그래서 고기 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찾고 건강하게 수제 버거를 즐기는 방법. 쓰든 맛있는 비건 버거를 찾아라. 그리고 한 입에 넣어라.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고기 향이 안 나서 싫어할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고기는 오히려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는 향신료 향이 나. 저는 수제 햄버거에서 뭔가 인도 쪽 향이 나고 파키스탄 저쪽 향이 나는 건 처음 먹어봐. 라마스테 그 향이 막 나. 굉장히 독특하네. 너무 좋다. 비건 음식이 맛있는 나 비건일까요? 맛과 건강, 여기에 제주의 옛 멋까지 담은 정갈한 한상 대령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 저는 성당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뭔가 사찰에서 뭔가 음식을 탁 받아놓은 사찰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고 들어온 입구부터 여기가 식당이 맞나? 전통 찻집이야? 그런 곳이에요. 도심 속에서 즐기는 힐링 밥상. 여기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메밀 칼국수로 시작해 볼까요? 음식이 됐네 됐어. 메밀과 함께 무가 이렇게 채 썰어져 있어요. 무와 이런 메밀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궁합이 맞고 굉장히 몸도 따뜻하게 해준다. 삼삼하면서도 고소한 이 맛. 100그릇 먹겠네요.
난 이런 담백하고 깔끔하고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오늘부로 제 수명이 늘어나겠어요. 찰기가 엄청난 찰밥에 은행, 대추, 잣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질감은 우리가 그 흔히 먹던 그 약밥 그리고 이런 겉절이, 도토리묵 겉절이 이렇게 하나 탁 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깔끔해. 낚시하러 가거나 여기 한라산 같은데 이렇게 등반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하나 딱 들고 그 산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이 연잎을 버려도 자연 훼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 포장전에 와 도시락 추천 연잎 이거 포장 안 되나? 연극이 왔다 밥도 왔다 내가 다 먹어버렸다. 제주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찰 음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맛과 건강을 사로잡은 채식.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좌선생 채식만 먹는 날. 모두가 맛있게 잘 먹는 그날까지 피스. 네, 채식 뷔페, 채식 버거와 샌드위치, 그리고 옛 멋을 간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까지 채식의 각기 다른 매력을 느껴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풀이 가득한 채식을 하면 속이 좀 허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걱정 노네요. 아, 정말 채식도 푸짐합니다. 그래요. 푸짐함 하면 또 앞서 소개해드린 그 채식 버거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장갑을 딱 끼고 예, 야무지게 먹어야 되는 그런 압도적인 크기의 채식 버거. 네. 예, 맛이 어떨지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일단 일반 버거보다 칼로리 걱정은 덜 해도 되겠죠? 제일 좋죠. 네, 예. 저도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채식 요리들이 많았습니다. 네, 건강한 맛집 소식 잘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땅에서 맛있는 농산물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특별한 농부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여보세요? 예. 아니, 청년 농부가 저를 찾는다고요? 아이고, 나도 청년인데. 아이고, 그럼 한번 만나러 가봐야죠. 알겠어요. 꿈과 용기 그리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멋진 청년 농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아, 제가 딸기 참 좋아하는데요. 이곳은요, 충주의 딸기 시설하우스 앞입니다. 여기에서 청년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지금 딸기가 엄청 주렁주렁 달려있는데요. 네. 오, 딸기 농사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10년 정도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0년이요? 올해 10년째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장성호 청년 농부를 소개합니다. 장성호 청년 농부는 충주에서 시설하우스 재배로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1, 2, 3년 차 때는 엄청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농업의 노하우를 안 가르쳐줘요. 10개의 노하우가 있으면 9개는 가르쳐주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노하우 하나를 안 가르쳐줘서 혼자서 공부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해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저만의 농법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장성호 청년 농부는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자신만의 재배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다 좋아하는 빨간색 과일이 되게 신선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딸기 작목을 선택해서 힘들지만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선 아이들이 직접 딸기 농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농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딸기가 자라는 과정을 배우고 먹음직한 딸기를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딸기 이렇게 뭐 수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딸기를 딸 때는
딸기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꺾어줘야 돼. 위로 약간 올려서 꺾어서 꺾어서 살짝 당기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빨갛게 잘 익었는지 눈으로 확인한 후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딸기를 수확합니다. 먹음직스럽지요? 어우, 저 이제 잘 따죠? 아유, 뭐 선수가 되셨는데요? 익은 것도 딱 잘 알아보고. 네. 아니 근데 단점이 있네요. 아니 네. 제가 계속 따면서 이 땅 짚고 자꾸 이 딸기 타는데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거 무슨 재배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토경 재배 방법이라 해가지고 네. 순수 흙을 만들어가지고 토양에다가 딸기 심어서 그 토양 성분을 빨아먹는 재래식 방법 재배 방법입니다. 장성호 청년농부는 편리한 수경 재배 방식보다는 재래식 토경 재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래 방식은 물론 힘들어요. 요새 농법이 좋아져서 많이 점점 편해지고 하고 있는데 이 토경 딸기의 맛을 벗어나질 못해서 저도 토경 딸기의 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장성호 청년농부가 재배한 재래식 토경 딸기. 꿀 발라 놓은 듯 맛있게 달았습니다. 먹고 또 먹고 자꾸만 손이 가네요. 궁금해서 당도를 재어보니 무려 14.3보릭스. 꿀 발라 놓은 거 맞네. 여러분 딸기 하나를 하실라우? 청년 농업인들한테 정책 자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리의 대출에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상 농사가 항상 365일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도 있고 이제 뭐 기상 변화에 따라서 농사가 안 됐을 때 가정했을 때는 그 대출금을 갚아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농사를 지러 오셨다가 소득이 안 나서 다시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례를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경험을 한 후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서 대출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대 청춘부터 시작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장성호 청년농부였습니다. 충주에 또 다른 청년 농부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작물을 키울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 함께 가시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상추의 바다로구나. 우와, 상추다 상추. 야, 이 농사를 언제부터 하신 거죠? 얼마나 됐어요? 올해 이제 8년 됐어요. 8년이요? 8년째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김유준 청년농부입니다. 김유준 청년농부는 토박이 농사꾼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 8년 전부터 농사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 복무 후 2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청년농부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어떻게 보면 좀 고정적으로 일거리가 창출되는 게 상추이기 때문에 상추를 하게 됐습니다. 김유준 청년농부는 시설하우스 30동 규모의 상추와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요즘은 지난해 가을에 정식한 상추를 수확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상추 수확 일선을 도왔는데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확하는 재미가 설설. 금방 상추를 한아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추 재배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상추 재배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좀 재배에서 어려운 거는 연작장애가 좀 잘 온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아 근데 진짜 뭐 상추를 드셔서 그런지 얼굴 진짜 동안이세요. 어려 보이시는데요? 네, 상추가 아주 피부에 좋습니다. 아 진짜요? 네. 상추가 동안의 비결, 피부에 좋다니 상추 먹고 어려지자. 역시 상추의 짝은 고기. 본격적으로 상추 먹방 시작해봅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예요? 예, 아까 너무 상추만 생으로 드신 것 같아갖고 제가 삼겹살 좀 준비했습니다. 와, 요거는 어떤 요리죠? 요것도 상추예요. 이것도 상추라고요? 네. 이거 무슨 요리예요, 이건? 이건 상추를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놓은 상추 무침입니다. 상추 무침 맛이 궁금했는데요. 고소하고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고기와도 궁합이 최고. 이번에는 상추 겉절이에 고기를 싸서 먹어봅니다. 최고다, 최고. 이렇게 상추로 또 다른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요리예요? 상추국이요. 상추국이라고요? 상추의 또 다른 발견, 상추국을 소개합니다. 된장과 파, 마늘, 그리고 데친 상추만 있으면 준비 끝! 된장국을 끓이듯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끓인 후 다진 마늘과 데친 상추 듬뿍 그리고 파를 넣어서 맛있게 끓이면 상추국 완성! 와, 이
상추 된장국 의외로 간단하네요. 엄청 간단하죠. 예. 자, 그럼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예. 상추 쌈으로만 먹어보셨죠? 상추의 변신 상추국 맛은 와, 이게 속이 확 풀리네요. 아주 맛있죠. 응. 그리고 이 된장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진함이 생기고 이 상추 이거 식감이 진짜 약간 미역 씹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 좀 더 많이 끓이면 식감이 엄청 부드러워지고요. 아, 진짜요? 그 지금 끓인 된장국은 네. 아주 기본적인 레시피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국거리 소고기를 넣으셔도 되고 뭐 조개를 넣으셔도 되고 두부도 되고. 네, 두부도 넣으셔도 되고 더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뜻밖의 만찬. 추운 겨울 야외에서 뜨끈한 상추국을 먹으니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상추국 완뚜! 제일 기쁠 때는 농사꾼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내 작물이 엄청 이쁘게 잘 커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와 어떻게 키웠냐, 너무 잘 컸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사실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 때. 이처럼 청년 농부들이 기분 좋게 우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청년 농업인 그 모델 성공 모델 지원 사업하고 그 스마트팜 기술 지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그 창업 신기술을 지원으로 그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 가족이 모두 와서 아이나 어른이나 한 가족이 마음껏 뛰놀고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미리 구축을 해놓는 게 꿈이라면 꿈이죠. 네. 꿈과 열정, 패기가 넘치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우리 땅을 일구고 정직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청년 농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 잘 봤습니다. 네. 20대 중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35세의 10년차 농부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서 이제 베테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다른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또 다른 청년 농부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단순히 가업을 물려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또 개척하시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앞서 봤지만 그래도 역시 상추하면은 바로 이렇게 삼겹살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겹살을 상추에 넣고 한 입 딱 넣었을 때 그 맛 다들 좋아하실 텐데 네. 좀 느끼하다 싶을 때는 상추 무침, 상추국도 함께 먹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어제보다 봄 기운이 더 느껴지겠습니다. 햇살이 내리쬐고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한낮에는 대전이 1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고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현재 대전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 정체로 세종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앞으로 충남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1도, 공주 13도, 세종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당진과 태안, 홍성 등 충남 서해안 지역은 한낮에 11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지만 밤부터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자랑하고 싶어요. 나도 플렉스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099번님, 네, 떡을 찌기 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떡집을 한 적이 있어서 직접 떡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떡 만드는 솜씨를 플렉스합니다. 야. 두 분 떡 좋아하시나요? 완전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플렉스 하실 만하네요. 네. 예. 7002번님, 저금통 게임기인데요. 뽑기로 플렉스했어요. 모양이 독특하고 예쁘죠? 동전 모으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걸 뽑으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네. 뽑기 해도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운이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특히 네. 예,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행운이 따르는 분들. 와. 예, 좋습니다. 0392번님, 초등학교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에 우수 교직원으로 선정돼 이 상을 받았습니다. 와.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와. 조리사로 근무하고 계시군요. 네. 예,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7813번님, 요즘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돌봐주고 있는데요. 점심도 준비하고 아이 우유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바쁘지만 가는 날은 발걸음도 즐겁습니다. 육아의 달인 할머니랍니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육아의 달인이 되는 건 좋은데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네. 예. 5384번님, 제가 직접 쓴 캘리그라피입니다. 이번에 자격증도 플렉스 했어요. 이야. 예. 올해도 활짝 피어날 내 인생 기대합니다. 자격증까지 오. 자랑하실 만하네요. 그럼요. 0656번님, 사진을 예쁘게, 재밌게, 신나게 꾸며 플렉스하고 싶을 때가 있죠. 표정을 보고도 자막을 넣어주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진에 자막 한번 넣어보세요. 와. 이것도 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네. 참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좀 아날로그 세대라 아하. 어려워요, 이런 게 좀. 쉽습니다. 쉬워요? 네.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그럼요. 3938번님, 2년 동안 고생했다고 이런 상을 올해 첫 수상이라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랑할 곳까지 생겨서 고맙습니다. 대전 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이 취임식 또 이렇게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예, 상이라는 거는 뭐 어떤 상이든 밥상을 포함해서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저희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이 플렉스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요. 신나게 잘 봤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 체험 전시 대전 유람이 5월 31일까지 대전 시립박물관 B동 1층에서 열립니다. 대전 7030 특별전 대전 도시의 기원을 2월 28일까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례기획 전시 자연의 터 인간의 무늬가 3월 1일까지 대전 복합터미널 DTC 갤러리 D1과 D2에서 펼쳐집니다. 민병길 작가의 사진전 진리오들의 재배치가 3월 31일까지 대전 랩마스에서 열립니다. 도미닉 아트랩 민화연구소 정기전 2020 조이풀이 24일까지 천안 쌍용 갤러리에서 펼쳐지고 구암 이응노의 사생과 소묘전이 5월 31일까지 홍성 이응노의 집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알찬 시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문화 나들이. 이번 주는 각각의 주제로 다양한 공간을 꾸며놓는 이색 전시장을 소개합니다. 이응노 미술관의 신소장품전인 예술가의 방, 그리고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인 대전 창작센터 전시, 수집과 기억 사이까지 기억 공간의 이야기 내일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평소에 두통, 치통, 그리고 복통의 증상들 흔히 겪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때로는 단순 통증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통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긴 하지만요.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도 다양할 수 있고요. 일시적인 소화 불량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까지 정말 다양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생방송 아침 좋다 건강톡톡 내일 이 시간에 이 복통과 관련된 담낭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불안 감염만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수칙 더욱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